조직 담당 비서 밑에 조직부장인데 요 세 가지 자리를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제1부부장만 있었어요. 이 노동당 조직부는 북한 사람들의 공적 생활, 당적 생활을 통제하는 거죠. 또 이 검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검열 기능.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이런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정보부 기능, 보안사령부의 기능, 대통령 교호실의 기능, 비서실의 기능을 다 가진 것이 북한 노동당 조직부란 조직입니다. 이 조직부가 군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군 강경파의 쿠데타라고 보기는 조직부가 지도하고 군 강경파가 따라온 이런 종류의 쿠데타였다라는 해석이 더 맞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너무 김일성, 김정일 이 인물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북한 노동당 조직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이번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앙심을 품은 이 강경파 군인들 노동당 조직부는 또 장성택이가 라이벌이니까 이게 이해일치를 이뤄가지고 아마도 한 6개월, 1년 동안 장성택을 감시했을 것입니다. 장성택 부하들이 많으니까 감시하면서 아마 몇 가지 아주 김정은이 읽으면은 화가 날 만한 걸 모았을 거예요. 뭐 해외를 돌아다니는 김정남이하고 접촉을 했다든지 뭐 장성택이 부하들이 모여가지고 만수무강 운운하는 건배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걸 모아가지고 이걸 반역으로 그렇다고 장성택이가 김정은이한테 반역하고 찬탈하려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장성택은 또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성택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또 인간적인 호감도 있고 이 세상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또 해외에 특히 중국에 아는 사람들이 많고 경제,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경제 개방, 먼저 살리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소위 개혁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국식 개혁파. 또 작년에 중국에 가서 그 부진타오도 만나고 마치 정상회담을 하듯이 만나고 대접 잘 받고 오고 또 외화 유치를 담당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북한의 노선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핵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경제개발로도 가야 되겠다. 하는 노선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만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패하게 됩니다. 약점도 많아져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약점도 아마 많이 잡혔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이자가 반역을 도모합니다. 라고 아마 들이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는 뭐 자기한테 도전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동안에 장성택한테 많이 의존을 했죠. 한 체제를 운영하는 노하우는 장성택만 지금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또 공부보니까 의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자기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딱 반역죄입니다. 이놈. 딱 들이밀었을 때 거부할 수 있느냐? 없죠.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속전속결의 처형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쪽이 지금 다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수인데 저도 그쪽인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이거죠. 앞으로. 이번에 북한이 참 과거에 전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한 게 몇 가지 있죠. 장성택을 사형 선고하고 내리고 바로 그날 총살했다는데 뭐 기관 단총으로 난사하고 화염 방사기로 불태워버렸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정보에 의하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성택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남쪽으로만 공개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한테 다 알렸어요. 그 판결문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충격적이지. 어떤 점에서 충격적이냐 하면은 북한의 약점을 그냥 드러냈어요. 그런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북한 사람들 한 입만 벌리면 자기들은 지금 천국에 살고 있고 남한은 지옥에 살고 있다라고 선전선동을 해왔는데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무슨 대목이 있느냐. 장성택이는 경제와 인민들의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해서 이 김정은이가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인민과 군인들이 들고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인민군 안에 마술을 뻗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와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어요. 그게 판결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대책이다. 대책이 없다. 그건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를 정확하게 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되었느냐는 거죠. 이런 문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자기 얼굴에 침뱉기 아닙니까? 또 첫째, 이런 판결문을 어떻게 공개를 했느냐. 여기에 북한 체제의 지금 아주 약점이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이런 걸 공개했다가는 장성택이를 죽일 놈으로 만들다가 김정은이를 바보로 만든다. 더구나 수령은 무오류고 신격화돼야 될 존재인데, 이런 판결문을 공개를 해가지고 니 지금 누구 망신 주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화를 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견제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 주변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건 또 위험합니다. 이것만 보면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핵 발사 단추를 누르라고 할 때 말릴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위험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게 미친 개죠. 미친 개인데, 미친 개를 제어할 사람이 요 앞에는 장성택 같은 사람이라도 있었는데 이게 없어버리니까 브레이크가 없다. 근데 이 북한이라는 자동차는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충돌사고, 전복사고, 지원자 정복하면 괜찮겠는데 한국을 들이받는다든지 할 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위험성이 높아졌다. 그 판결문에 보면 또 장성택이가 추진했던 중국과 여러 사업, 개방정책, 이것을 그냥 아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뺨을 때리는 거죠. 중국 사람이 장성택을 좋아하고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름이라고 합니다. 장성택의 아버지가 그 공산주의자인데 아들한테 장성택, 그 성자는 김일성 성자예요. 택자는 모택동 택자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 지도자 양쪽을 이어주는 중국과 조선의 우호관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해가지고 또 상당히 귀여워했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저런 식으로 해버렸는데, 이게 이권투쟁이고 권력투쟁이면서 동시에 노선투쟁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개혁파를 수구 반동 세력이 완전히 말살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북한이 살려면 장성택 노선으로 갔어야 돼요. 북한이 살려면 장성택 노선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북한의 비극인데 북한이 망하는 쪽으로의 권력투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앞에 설명드렸던 스탈린과 모택동 사망 이후에 일어났던 개혁은 그 체제를 살리는 방향, 그리고 인민들을 살리는 방향의 개혁이었어요. 크루슈초프가 스탈린의 무자비한 공포정치를 규탄함으로써 소련에서 피 흘리는 숙청이 없어진 것, 그리고 문화대혁명 주도 세력을 타도함으로써 등소평이 등장해가지고 실종정책을 펴므로써 오늘날의 중국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이게 다 개혁파가 이긴 권력투쟁이었는데 북한은 완전히 수구 반동이 이겨버렸습니다. 이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즉 북한은 순리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렸어요. 탈출구를 자기 손으로 막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에서 터지든지 그래서 시리아 사태 같은 게 나든지 아니면은 남한을 향해서 터지든지 폭발이 언제나 터질 텐데, 그래서 이번 사태로 해서 남북관계의 긴장이 앞으로 고조될 거라고 봐야 됩니다. 남북관계의 긴장이. 우선 제어 장치가 없다. 강경파가 득세했는데 이 자들은 우물랑 개구리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오로지 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제거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사건이라도 일으킬 수 있으면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김관진 장관이 며칠 전에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장성택 사건은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다. 그리고 모험적으로 나올 것이다. 내년 1월에서 3월이 상당히 위험하다. 1월에서 3월 되면은 북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과에 불만이 품고 식량이 모자라고 해가 국민 불만이 높아질 때 대남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할지도 모르겠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게 불똥이 튈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저자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남한에 종북 세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이런 위기가 정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막아주고 있는 국정원을 약화시키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국회는 이적 국회입니다. 아까 식물국회라고 했는데 식물국회이면서도 이적 국회예요. 이 식물국회는 항상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손해가 될 때는 벌떡도 정신을 깨고 그것도 여야 합의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등에 칼질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황우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 한 아마 다음 여러 가지를 지금 보면은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는 구조예요. 그러나 황우래가 있는 한 그 기회를 다 놓쳐가지고 새누리당이 낭패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 황우래라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을 내부 운동의 한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군 제3사단 소속 3사단에서 근무하신 분 계십니까? 아, 계십니다. 백골부대죠. 별명이 백골부대죠. 3사단은 저기 철원에 있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한 번도 북한 간첩을 통과시켰다든지 또 몰국을 했다든지 하는 사고가 없는 부대라고 그 사단장이 몇 년 전에 자랑을 했습니다. 백골부대가 또 383을 제일 먼저 돌파해서 그걸 기념해가지고 10월 1일을 우리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전사자가 3사단 전사자가 16,000명이 넘더라고요. 유교부대. 8사단이 제일 많습니다만 전사자. 한 2년 전에 거기에 갔더니 구호가 사병들이 이런 구호를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안함 연평도 직후라 놓으니까 아마 악이 맞춰서 그런 건데 처부수자 북괴군 김부자는 미친 게 몽둥이가 양이다. 부관 참시 김일성 능지 처참 김정은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이렇게 내일 아침에 구호를 외치도록 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장교들이나 사병들이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더래요. 그래서 사단장이 무슨 소리냐고, 연평도에서 우리 정병들이 다친 거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이 말을 계속했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눈에 살기 등등하더랍니다. 이게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입니다. 말이, 아니 이 말이 또 거짓말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무슨 과자 근거는 아닙니다. 뭐 깐지를 때려잡자 하면 안 되죠. 아베를 때려잡자 해도 곤란하지. 그러나 김정은 같은 이 도살자를 때려잡자 하는 것은 이것은 인도주의입니다. 인도주의. 우리가 지금 김정은을 아주 골로 보낼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형사재판소에 딱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반기문 총장도 그렇고 유엔도 우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반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김정은이라는 놈은 원래 저런 놈이니까 해가지고 좀 무감각한데 서양에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니까 특히 공개처형을 준다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국제형사재판소라고 있어요. 여기에 고발을 딱 해놓으면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김정은이 외국으로 못 나갑니다. 외국으로 나가면 체포하게 되는 거예요. 체포영장을 다 발부를 했거든요. 그 수단 대통령이 있습니다. 수단 대통령이 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영장을 딱 발부해 놓은 상태예요. 저 사람 외국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서 체포형 반인류범죄입니다. 이런 걸 반인류범죄, 전쟁범죄 이렇게 돼요. 요걸 딱 걸어가지고 외국에 못 나가도록 만들면 그 심적 부담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좋은 선전재료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국회가 결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장승택 처형에 관계된 자들, 최용현과 요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요놈들은 우리가 통일된 이후에도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처벌하겠다. 반드시 처벌하겠다. 이런 국회 결의안이라도 통과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좀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네. 이 구호를 저하고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까? 예. 서부수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부자. 김부자는 미친 개. 몽둥이가 약. 보관 참시 김일성. 영지처참 김정은.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내일 좀 아마 북한에서 최고 존엄을 훼손했다 이래가지고 부산에 미사일을 쏘겠다라고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공간을 치니까 통일부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좀 덜 전인가 아주 한 줄짜리 논평을 냈어요. 북한의 최고 존엄이 한 사람 있다면 남한에는 5천만 명이 전부 최고 존엄이다. 올해의 누구입니다. 북한에는 최고 존엄이 한 사람이지만 한국에는 5천만이 다 최고 존엄이고,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김정은처럼 훨씬 더 인간답게 살고 있죠. 김정은이는 외국에 못 나가지만은 우리는 해외를 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5천만 대 1인데 5천만 대 1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고 남 죄를 안 끼치면은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멋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여기 가면서 울산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소문 들어보십시오. 울산이 고향이거나 울산 네, 좀 대신에 왜 울산을 제가 이야기하냐면 울산이 올해 내년도 아마 추계가 나올 겁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민 총생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GDP가 6만 달러입니다. 6만 달러.
우리 국민 평균의 2.6배 돼요. 6만 달러. 6만 달러면요,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 돼요. 인구가 120만 명이니까 울산을 막 인구 120만의 독립국가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세계 어느 나라만큼 되겠느냐, 이 랭킹. 세계에서 이 GDP가 현재 GDP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상적 GDP, 노미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GDP를 제일 많은 나라는 지금 룩셈부르크입니다. 10만 달러. 그 다음에 카타르,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덴마크. 그 다음에 울산이 들어갑니다. 7등입니다. 세계 7등입니다. 7등 부여가 돼요. 울산공화국이. 그런데 이거를 또 요새는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을 합니다. 이게 더 정확해요. 구매력 기준으로. 요 돈 가지고 어느 정도 물건을 살 수 있느냐. 이 물가를 포함한 건데, 이렇게 환산을 하면은, 울산의 6만 달러는 이 구매력 기준으로는 약 8만 5천 달러가 됩니다. 8만 5천 달러가 되는, 그럼 그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몇 등이냐 하면은 카타르라는 나라가 있죠. 곧 월드컵 주최하게 되어 있는 카타르라는 가스가 많이 나는, 천연가스가 많이 나와. 이 나라가 1인당 10만 달러고 두 번째가 울산이 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울산이. 요걸 만든 게 지난 51년이죠. 울산공업센터가 발족한 게 1962년이니까 51년 만이에요. 모든 한국인이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자율적이고 자유. 이걸 누리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북한에 최고 존엄이라는 놈 한 놈이 있어가지고 니는 피아노 치지 말고 바이올린 연주해라 말이야. 너는 광산에 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다 정해주고 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다 왕이 된 기분으로 내가 왕이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왕국을 만드는 기본으로 열심히 일한 끝에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울산이라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에너지를 핵개발과 종북 세력 구축에 씀으로써 일종의 암흑의 에너지를 만든 거예요. 북한도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은 파괴적 에너지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미움을 갖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배아파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암흑의 에너지를 만들었고 우리는 광명의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북한은 빛과 암흑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은 올해로서 끝날 것도 아니고 내년 가면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5천만 원의 존엄을 가진 대한민국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느긋하게 그러나 조심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오늘보다는 내일 더 열심히 일하고 하는 기분으로 신년을 맞으면서 1월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